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비,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 46% 재건축 가장 선호한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리모델링 얘기 나오다가 재건축 얘기 나오면 다 들어간다고. 국토연구원 주택재정비 인식조사. 재건축 비용 1억 8천만 원 부담 가능하시고 56%는 분담금 2억이 넘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게 딱 맞진 않겠죠. 요새 쏙 들어갔죠.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한다고 여기 사라고 하신 분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상당 부분 빠졌거든요. 재개발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대 심리. 돈을 더 벌기 위한 유동성 심리로 넣었던 것 중에서 현실에 부딪힌 것들은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 넣었던 돈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될 것 같거나 공포심을 느끼면 뺀단 말이에요. 실거주할 마음이 있거나 전세나 월세를 놓은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돈을 뺄 가능성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얘기만 듣고 투자하지 마셔라. 그렇게 집 사지 마셔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저야말로 전 진짜 오래됐어요, 여러분. 제 수강생분들은 기억하실 거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도 말,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1기 신도시 노후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압구정동이나 반포나 40년이 됐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지 거기 아파트는 살기 좋지 않다. 1기 신도시도 늙는다. 상계동이든 하안동이든 창동이든 중계동이든 어쨌건 늙는 도시들, 강서구 가양동이든 그런 곳들은 지켜봐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이주 수요나 거기 정비사업 수요는 3기 신도시에서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죠.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 그대로 얘기했고 얘기하기 시작한 지 엄청 오래됐고 1기 신도시 정비한다는 얘기 아예 나오기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거의 2년 가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사신 분들은 지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1기 신도시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A시당초 별로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단지에 그것 때문에 올라타신 분들 중에 지금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불안해지거든요. 여기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댓글이나 문의글이 많이 와요. 왜 리모델링을 이렇게 싫어하시냐? 이 사업성에 대해 알긴 아냐? 여기가 입지가 얼마나 좋은데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아냐? 여러분 리모델링 된 아파트 가보셨어요? 물론 쌍용건설이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좋아요.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좋죠. 근데 제가 일단 리모델링 딱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리모델링 성공한 아파트에 가면 비싸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그 정도로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된 거거든요. 리모델링의 최대 관건은 나중에 동의율이 안 나와요. 75%를 넘겨야 되는데 분담금이 재건축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이사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리모델링 요번에 붐 불어서 추진한 단지 안 계세요? 다 동의하시던가요? 다 으쌰으쌰 해요? 아닐걸요. 상당히 어려울걸요. 땅값 비싸고 그 기대 심리와 충분한 돈을 가진 분들이 있는 단지만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민기적이에요.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고생하는 분들만 있을 뿐이지 민기적하고 비대위 비슷한 거 생기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조언받는 거 말고 나중에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분담금 3억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옛날에 첼리투스 한 세대당 5억씩 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각오가 돼 있고 꽤 잘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보시면 좋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리모델링 네가 알긴 아냐. 되게 좋다. 어느 단지 너 알아? 거기 사실 리모델링 한대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두 번째가 이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근처에 대치동에도 있는데 리모델링한 단지가 있고 재건축한 단지가 있는데 재건축한 단지가 훨씬 비싸요, 여러분. 왜냐? 리모델링은 평면 구도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희 게임 그 케이스 가지고 덧붙이면 설명까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일리언 머리처럼 집이 길어져요. 그럼 중간에 해가 안 들어오는 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리모델링 된 단지 가면 비싸요. 왜냐면 땅값이 비싸고 거기 있는 분들이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간 거거든요. 거꾸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돼서 가서 좋아 보이더라도
인근에 재건축된 단지가 있으면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재건축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가다가 그 도시의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리모델링이 위축이 돼요. 제가 옛날에 공공재개발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언젠가 민간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끝날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 공공재개발 옛날에 변창흠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이사대책이었나요? 지금 있으세요 주변에? 공공재개발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제대로 돼요? 말은 많았고 프레젠테이션은 어마어마했지만 이제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전에도 이런 얘기 심심하면 했는데 안 된다고. 공공의 이름을 묻고 민간의 재산을 침범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발굴해서 짓는다 그랬잖아요. 태릉 CC, 뭐 상암 서부 면허시험장 아니면 그 랜드마크, 과천 정부청사 자리 아니면 용산 기지창 지금 짓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만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가요, 여러분. 재건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송구하긴 한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개포동도 지금은 가면 지금 가서 개포동을 보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록색 빛이 나고 멋있잖아요. 새로운 도시가 됐잖아요. 일원동까지 영향력을 뻗칠 정도로 개포동은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잖아요. 개도 포기한 동네에서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가 됐다고. 정말 멋진 동네가 됐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야 이걸 재건축을 왜 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원주민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상계주공 8단지 지금 노원포레난가? 한화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묶여 있고 무엇보다 돈이 있어요. 이게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그 조합을 욕을 해요. 조합원장을 욕을 해요. 야 추가 분담금 2억 원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3억이래? 왜 3억 5천이야? 이런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닌 현장도 있어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분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대학교나 회사에서 여러분이 여행을 기획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1인당 회비를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운영을 했는데 야, 좋은 마음에 여행을 가려고 내가 도마트 가지고 여행을 막 추진을 했는데 1인당 10만 원으로 기획을 했는데 중간에 뭐 단가가 올라갔든 성수기가 꼈든 아니면 거기 호텔 주인이 말을 바꿨든 자동차 렌트카가 말을 바꿨든 어쨌건 돈이 올라가서 추가 분담금이 12만 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엔 12만 원도 싸요. 근데 욕을 먹어요. 왜 그렇죠? 10만 원에 됐다가 12만 원에 되면 욕을 먹어요. 이게 딜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금액이 나왔다가 올라가면 무조건 욕을 먹거든요. 그럼 재건축은 문제가 뭐냐면 조합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추가 분담금을 최저로 만들겠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넉넉히 내야 된다고 해야 돼요? 당신 새 아파트 받으려면 3억 내세요랑 당신 새 아파트 받는데 5천만 원만 내세요랑 설득력이 급이 다르요. 그래도 5천만 원이면 올라가봤자 1억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3억이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합원장 선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합원장은 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비싸게 부르는 조합원과 조합원장은 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되게 솔직한 거거든요. 추가 분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은 사업이 잘 못 가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추가 분담금이 어디가 잘 안 나오죠? 이가 일단 내가 대지 지분이 많고 사업성이 좋고 무슨 말이냐 사업성이 좋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오래 걸리면 무조건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둔촌 주공이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둔촌 주공도 말 그대로 추가 분담금 때문에 또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서 사업성이 좋다는 건 시공사도 돈을 벌겠구나. 수분양자도 돈을 벌겠구나. 조합원들도 돈을 벌겠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다 동의를 때려 넣고 그리고 이제 능력 좋은 조합원장을 만나서 행정이 빨리빨리 돼가지고 빨빨빨빨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빨리빨리 가면서 비용이 세이브가 되면서 돈이 더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대지 지분이 많고 그리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했는데 분양이 잘 되면은 이게 추가 분담금이 줄어요. 정말 좋은 단지는 돌려받아요.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가 잘 되는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는 똑같은 땅에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거든요. 내 땅 지분이 많다고요. 대지권이.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 결론은 뭐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일기 신도시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일기 신도시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산 같은 거 되게 좋아요. 근데 한번 가보세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요, 아직. 땅값이 충분히 비싸져요. 그러니까 땅값이 충분히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사업성이 더 나와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업성에 반해서
분담금을 기꺼이 더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소유주분이 바뀌거나 좀 불편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무슨 법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여기를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비는요, 물론 이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고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건 알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그 돈은 다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거주하거나 이 집은 그냥 구축으로서 투자한 돈은 잘 안 빠져나가요. 전세가가 받쳐주든 내가 나중에 들어가 살든 할 거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데 편승하면 다시 빠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이 보셔도 내가 봤을 땐 여기가 때가 됐다. 추가 분담금도 문제가 없고 사업성이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그때 검토하시면 되는 거지. 언론과 미디어를 타고 누가 좋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가시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초점은 뭐다? 얘가 돈이 얼마나 되냐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켰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